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전설적인 연설,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연설을 의역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겪은 3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장황한 이야기도 아니고 딱 간단하게 3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능성의 점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드 대학 입학 6개월 만에 자퇴했습니다. 그 후 18개월 동안 학교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영구적으로 자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수순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생모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 미혼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입양하기로 결심했고 나중에 저도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면서 대학 졸업자 집에 입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태어남과 동시에 변호사 집안으로 입양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친모는 여자아이를 원했었고 제가 태어나자 대기 명단에 있던 제 양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혹시 입양 의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양부모는 당연히 입양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 친모가 알아낸 사실이 제 양어머니는 대학을 다닌 적이 없고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입양 동의서 사인을 거부하다가 제 양부모가 저를 대학에 꼭 보내겠다는 서약서를 쓰고서 겨우 입양 동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나 저는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진하게도 제가 선택한 대학은 지금 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 이 스탠포드 대학만큼이나 등록금이 높은 학교였습니다. 노동자 계층인 제 양부모님이 평생 모아둔 돈이 6개월 만에 모조리 제 등록금에 사용되는 것을 보았고 저는 대학을 다녀야 하는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뭘 하고 살지도 몰랐고 대학을 다녀도 인생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지금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학교에서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왠지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겁나는 상황이었지만 자퇴를 결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퇴를 했을 때 더 이상 별 흥미없는 수업을 강제로 듣지 않아도 되고 제가 정말 흥미있는 강의를 등록해서 따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낼 곳이 없어서 친구 기숙사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유리 콜라병을 반납해서 식비를 벌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 저녁에 7마일을 걸어서 힌두교 사원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 호기심으로 벌인 많은 일들이 나중에 가장 큰 선물로 돌아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리드 대학은 전국 최고의 손글씨 강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모든 라벨, 포스터들은 모두 손글씨로 제작됐습니다. 저는 손글씨 강의를 들었고 손글씨에 담긴 공간과 조화, 다양한 문자 조합, 그리고 무엇이 뛰어난 글씨체를 만드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유서 깊었습니다. 과학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이 예술적인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손글씨는 제 실생활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년 후에 제가 첫 매cintosh 컴퓨터를 개발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cintosh 컴퓨터에 손글씨체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손글씨체가 담긴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다면 매cintosh 컴퓨터에 비례적 간격의 글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흩어진 가능성의 점을 한 획에 그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 돌이켜봤을 때는 정말 선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점들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점들만 그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미래의 가능성의 점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든 점들을 이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직관, 운명, 무엇이든지요. 미래의 가능성을 지닌 점들이 어떻게든 이어질 거라고 믿는 제 신념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신념이 저를 어려운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제가 인생에서 뭘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0살이었을 때 저는 제 친구 워즈와 부모님 차고에서 애플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단 2명이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가 10년 후에는 4,0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20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30살이 되기 1년 전 우리는 최고의 역작을 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Macintosh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직접 창업한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냐고요? 애플이 성장하면서 저는 유능한 공동 경영자와 함께 경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큰 차이가 있었고 결국 우리의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저 말고 공동 경영자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30살에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퇴출당했습니다. 제 인생 모든 것이 사라졌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몇 달간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물며 저는 선배 기업가들이 마련한 이 기업가 계보를 이루지 못하고 그들을 실망시킨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패커드와 밥 노이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한 경영적 실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고 실리콘밸리를 떠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저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애플에서 일어난 일들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버림을 받았지만 아직도 애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이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잘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제가 느꼈던 성공의 무게가 다시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이 비정형화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년간 저는 넥스트라는 회사와 픽사르이라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가 된 멋진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를 만들어낸 회사이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 속에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했고 저는 다시 애플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넥스트에서 개발한 기술이 현재 애플이 누리고 있는 르네상스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멋진 가정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쓴 약이었는데 그게 환자였던 저에게 꼭 필요한 처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벽돌로 우리 머리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직업이든 사랑이든 사람이든 말이죠. 당신의 직업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업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직업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말을 해줄 겁니다. 여느 중요한 관계처럼 연차가 쌓일수록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7살 때 저는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매일을 산다면 언젠가는 당신이 옳았다고 느낄 겁니다. 그 문구는 제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난 지금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대답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때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의 기대, 자만심, 실패에 대한 수치심이나 두려움 같은 모든 감정이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내일 죽는다는 생각은 뭔가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가 겪는 필연입니다. 세상 모두가 겪어온 것이고 이를 피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를 이끄는 도구입니다.
이전의 낡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내가 되십시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는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낡은 내가 될 것이고 또 낡은 나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과장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면서 낭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면의 소리를 압도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항상 갈망하고 항상 우직함을 유지하십시오. 지금까지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니 제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1분 더 놀아주게 되었고,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니 제 아내를 한 번 더 안아줬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여러 고난들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은 알 수 없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점들이 긍정적인 이유로 선이 그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봅니다.